무엇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나쁘다. 하지만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그저 옳다.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샴페인을 검색하면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다. 이는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쓴 미국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가 한 말이다. 과식은 나쁘지만 샴페인 과음은 괜찮다라는 표현이니 주당들에게 얼마나 환영받고 인용되는 말이겠는가. 주당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샴페인을 비롯해 주종을 가리지 않고 술을 즐기는 필자도 참 좋아하는 문장이다. 하지만 샴페인을 좋아하고 또 샴페인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이 말을 하며 접근하는 남성을 조심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 상대가 마음에 든다면야 뭐 얼마든지 호응해줘도 좋지만 말이다. 아니 오히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이 말을 하며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하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용기 있는 자만이 마음에 드는 짝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은가. 영화 이야기까지 곁들이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쿠페형 잔으로 서너 잔 마시며 아이스 브레이킹도 끝내고 약간 취기가 돌 때쯤 쿠페형 잔의 유래에 담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농담처럼 슬쩍 던져보면 어떨까도 싶다. 하지만 조심하라. 자칫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여성의 가슴에 차간에 쿠페잔을 만들었다고 추파를 던져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다. 눈치껏.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라면 쿠페형 잔을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위에서부터 샴페인을 따라서 다 채우는 세리머니까지 한다면 좀 더 흥을 돋우기 좋을 것이다. 거기서 배경으로 동명의 영화를 무성으로 틀어놓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음악은 재즈와 스윙으로 사실 영화 속 무대를 얘기한 것이다. 이 소설에는 이런 문구도 나온다. 그의 푸른 정원에서 남자와 소녀들이 속삭임과 샴페인, 별들 사이에서 마치 나방처럼 오간다. 속삭임, 샴페인, 별이라는 단어가 어찌 이처럼 어울릴 수 있는지. 샴페인의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가 속삭임이고 불빛에 비친 거품이 별이지 않은가. 그런데 파티에 모인 활기찬 젊은 청춘들이 대화 상대를 찾아오가는 모습을 나방처럼 오간다고 표현한 것도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기막힌 비유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나비도 아니고 나방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 나방이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연상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그 파티장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 또한 샴페인 잔에서 거품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장면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샴페인을 모른다면 과연 단 한 줄의 이 짧은 묘사 속에 담긴 작가의 섬세한 의도가 제대로 이해될까? 원문에 표현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뉴욕의 상류 사회를 반영해서 밝고 활발한 젊은 청춘들이 바쁘게 술을 마시며 밤을 보내는 호화롭고 걱정거리 없는 삶을 전하려다 보니 저렇게 표현된 것이 아닐까 싶다. 특히나 이때는 여성 투표권이 미국에서 막 허용되었을 때다. 파티니까 속삭임들이고 호화로운 상류 사회이니 샴페인이 등장하고 밤인데다가 샴페인과 느낌을 맞추자니 별이 등장한다. 당시 저 소설을 읽던 독자들은 화려한 뉴욕의 밤 파티 장면을 상상했을 것이다. 이 분위기를 영상화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을까도 싶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인 당시의 미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마디로 광란의 시대라고 불리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그 당시 경제적 번영과 급속한 사회적 문화적 변혁이 한꺼번에 진행됐다. 이 시기에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전력 생산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산업과 전기 산업이 발전하고 그 결과 소비도 확산돼 장밋빛 낙관론이 팽배했다. 비록 그 끝은 주식 대폭락을 계기로 경제적 버블이 터져버리면서 대공황이 시작되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말이다. 한편으로는 대중문화가 발전하며 재즈 음악과 영화 산업이 큰 인기를 끌었던 시기이기도 해서 이 시기를 재즈 시대라고 하기도 한다. 또 여성의 투표권이 비준되면서 여성의 사회 활동도 활발해지던 시기이기도 하다. 바로 이 당시의 상황, 그것도 상류 사회의 모습을 그린 것이니 샴페인은 어김없이 등장할 수밖에. 이 작가가 대단한 것이 최근 출판되었는데 책 내용에서는 정신병원에서 화자가 의사와 상담하며 개츠비에 대해 회상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활황기 중간에 몇 년 후의 시점에서 전체를 조명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그가 책을 출판할 때는 대공황을 몰랐으나 책의 내용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몇 년 후에 미국은 주식 대폭락과 함께 대공황이 밀어닥친다. 작가가 거품 경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예견한 셈이니 대단할 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소설의 화자는 문학 전공자이나 뉴욕 증권가에서 주식과 채권을 다루었던 증권맨이기도 하다. 그런데 피츠제럴드의 어록을 보면 영어 원문에서는 샴페인을 과음해도 좋다가 아니라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영어로 good이 아니고 right다. 그것도 just right다. 이론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옳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문장의 라임으로 보면 앞에 나오는 바에 대응하여 good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나쁘다의 반대인 좋다가 아니라 옳다로 표현했다. 필자가 영어에 약하지만 옳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샴페인은 많이 마셔도 괜찮다.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라는 말, 좀 더 심하게 과장하면 도덕이나 사회규범에 합당하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파티 개최자에게는 파티에서 샴페인을 내려면 아주 많이 풍성하게 준비해서 내라는 은근한 협박조의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말이 난 김에 좋음과 옳음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해보자. 둘 다 윤리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두 가지 모두 도덕적 선택과 행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좋음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사물이 바람직하고 원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그것이 그 행위자에게 유익하고 삶을 향상시키는 속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반면 옳음은 도덕적 혹은 사회 규범적으로 의무적이거나 합당한 것을 가리킨다. 옳다는 것은 특정 행동이 도덕적 규칙이나 규범을 따르고 있고 그 자체로 이행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니 소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도 된다. 그럼 좋다도 해당될 수 있는 곳에 왜 하필이면 옳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시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금주령을 실시하던 시기다. 미국 금주령은 당시부터였으니 말기도 아닌 금주령의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니 그만큼 법 집행은 더 엄격한 반면 사람들은 갑자기 생긴 제도에 어리둥절해하던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이 금주령을 비꼬기 위해 쓴 표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옳다가 아니라 아주 옳다라고 썼으니 적극적인 항의인 것 같기도 하다. 금주령이 한창이던 시절에 술 마시는 장면과 흥청망청대는 파티가 묘사되는 소설이 출판되었다는 것도 신기하다. 청교도 정신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려면 이런 책조차도 금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출판 자체가 검열 시스템에서 금지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다른 것으로 수정 변경하라고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데 미국은 금주령은 금주령이고 소설은 소설로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했던 것 같다. 이런 면에서는 이 소설은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실 필자는 영화에서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담배 피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흐릿하게 처리하는 것을 볼 때마다 굳이 저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초반에 자수성가한 부자로 등장하는 사실, 소설 속 주인공인 제이 개츠비는 알고 보면 불법 양조 및 주류 유통으로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난다. 본인은 옥스포드 출신이라고 처음에 소개했지만 금주령으로 돈을 번 인물이니 파티에서 샴페인을 공공연히 마신 것이다. 작품에서 표현되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리도 많은 해석을 낳게 한다. 독자가 어떤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작품에 등장하는 소품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작가의 감성과 감정과 의도, 즉 작가의 세계를 그만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심지어는 작가조차 의도하지 않은 영감까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느끼고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도 싶다. 사실 그것이 바로 책을 읽고 사유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마치 샴페인을 마시면서 샴페인이 만들어진 연도의 기후 변화와 그 토양과 포도 품종, 그리고 양조가의 손길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